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과거 몇 년 전 저축은행의 부도 사태를 보면 아무래도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시중 1금융권인 은행에 비해서 1% 정도 높은 이자와 세금 우대 혜택까지 주니 거래를 안 하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거래를 하자니 여전히 불안하게만 하실 텐데요. 그러다가 가끔 뉴스에 부실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거나 강도가 들어서 금고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갔다거나 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여긴 안전해요 라고 말하면 은행 직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만 믿고 거래하시면 되세요, 고객님. 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내가 맡긴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내가 맡긴 은행의 예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어떤 것들을 보고 은행이 건전하고 안정적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실까요? 모든 은행들이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결국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느 은행이 건전하고 부실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만 생기고 있는데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즉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라고 생각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매년 은행은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의무적으로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공시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객장에 비치되어 있는 경영공시 파일이나 책자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공시에 들어가도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홈페이지에 정기공시가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럼 대표적으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공시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왼쪽에 전체 메뉴란에 전자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경영공시를 클릭을 합니다. 아무데나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 성남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남의 중앙신협 요거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결산 정기공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결산 정기공시라는 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는 거를 토탈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밑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쭉 보시면 되는데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경영실태 평가 등급 현황과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까지만 보셔도 되세요. 농협은 모바일로 법인으로 밖에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농협 홈페이지를 조회하시려면 개인 PC, 즉 컴퓨터로 직접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농협 소개 쪽에 들어가셔서 경영 성과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경영 공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농축협 경영 공시로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법인명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정기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첨부 파일, 즉 오른쪽에 첨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약 공시 말고 일반 정기 공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클릭을 해준다면 이게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거의 마지막 쪽에 있으니까 쭉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30번, 31번 나오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영 실태 평가 등급하고 자본 비율, 경영 비율이 중요하고 새마을금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 홈페이지에서도 오른쪽 전체 메뉴랑 클릭하신 다음에 정기공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얘는 이제 올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선택을 기준 연도를 잡아주시고 내가 사는 지역으로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첨부 파일 다운받지 않고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쭉 아래로 내려서 보시게 되면 이것 또한 거의 마지막 대 정도에 있어요. 여기 경영지표 나오죠? 요거랑 평가 등급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정기공시에 보면 너무 복잡한 게 많이 들어있는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은 대략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자본의 적정성, 두 번째, 자산의 건전성, 또 세 번째, 수익성, 또 네 번째, 유동성입니다. 딴 건 몰라도 이 4가지를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4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금융기관을 내가 거래를 하더라도 내가 맡긴 돈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운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본의 적정성입니다. 자본의 적정성에는 자기자본 비율인 BIS 비율로 평가가 되는데요. 먼저 BIS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을 짧게 요약해서 BI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결제은행이 은행의 건전성을 추구하고자 여러 나라의 은행과 협약을 맺고 BIS 비율이라는 걸 도입하게 되었고 이 비율을 기준으로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의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요. BIS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바로 8%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BIS에서 권고한 자기자본 비율은 8%보다 커야 안전하고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옷가게를 차렸는데 옷을 내 돈으로 떼온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동대문에서 옷을 왕창 떼온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권리금도 내고 또 그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장사를 조금 해서 월세도 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빠듯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옷가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옷가게를 열 때 이 상가가 내 거예요. 그럼 권리금도 없고 월세를 낼 것도 없겠죠. 그리고 그동안 모아놨던 내 돈으로 이 옷을 왕창 떼어온 거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져도 버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인 미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생기고 경기가 힘들어져도 문을 닫지 않고 어느 정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행도 은행의 기본 자본금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어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은행이 힘들어져도 미천이 많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세지겠죠. 따라서 은행의 부실 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 위험에 빠지게 될 경우 BIS의 권장 비율인 8%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기공시에 나온 자본의 적정성 안에는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가 BIS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농협과 신협은 BIS 비율을 총 자본 비율이라고 이 경영 공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새마을금고는 순 자본 비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이 BIS 비율이 8%가 넘는지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8%가 안 넘네?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것만 보실 게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자산의 건전성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예금으로 고객의 돈을 100억을 유치했는데 이 모은 돈으로 여기저기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갚으면 다행인데 이자는 고사하고 빌려준 돈 전부를 떼먹힌다면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항목이 바로 순고정이야 여신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대출을 해주고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가 안 되는 돈의 비율이 몇 %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즉 연체 계열수에 따라서 5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임은 추정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나 요주인은 회수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고정 이하로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뒤로 갈수록 빌려준 돈을 떼먹힐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즉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정 이하로 된 여신 비율이 얼마나 되냐, 다시 말해 총 대출 중에서 회수하기 힘든 금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이 기준은 최소 8% 이하로 가야 적정하다라고 보는 것이며, 이 비율이 8%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위험하고 0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보통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1% 미만이 가장 많고요. 또 많아도 2% 미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에 가까우면 상당히 부실한 대출이 많으니 그 은행은 다소 위험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겠죠. 세 번째로 수익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은 은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을 잘해서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에 대한 지표인데요. 즉 은행이 자산은 많은데, 즉 덩치는 큰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운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자산이 적은데 이익은 많이 내고 있다 라고 하면 운용을 아주 똘똘하게 잘하고 있구나 라고 운용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대기업도 1%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즉 1%가 조금 더 넘어가면 매우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많으면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은행에 대규모 인출 사태가 났을 때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즉시 현금화해서 고객에게 충분히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보유한 자산이 100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50%가 넘어가면 매우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정기공시에는 경영실태 평가 등급이 나오는데 난 딴 건 다 모르겠고 난 이거라도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이걸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경영실태 평가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경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니까 1등급, 2등급이 우량한 은행일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률입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정부에서 출자금 통장 또는 조합원 통장을 개설하셔야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데요. 이 출자금 및 조합원 통장에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시게 되면 예금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으로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주식을 사게 되면 매년 이 돈이 굴러간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는 것인데요. 은행들도 여러분이 출자금 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을 굴려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의 배당률이 은행 금리보다 1%에서 2% 정도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금리보다 더 낮거나 아니면 배당이 이번엔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 수익이 없구나, 수익이 굉장히 적게 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정기공시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전화로 한번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운영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작년 것만 보시는 것보다 최근 3년치 정도를 보신다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꾸준히 운영을 잘해왔구나 라는 정도는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재 내용 공시도 보시면 좋은데요. 이것은 은행이 운영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수익을 잘 내도 직원이 큰 실수를 하거나 또는 문책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잘 처리했는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제재 내용 공시를 통해 모두 다 열람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그런 일이 있었나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